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듣고서 많은 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뒷걸음질 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이 주말 사이에 나왔던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다가 엔화 강세에 따른 일본 증시의 하락과 연동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이내 하락으로 반전을 했죠. 코스피는 그래도 제한적인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전일 대비 0.14% 하락하면서 269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양 매도까지 출회가 되면서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죠. 오늘 장에서 0.84% 하락한 766선에서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시장을 보면 우리가 좀 환율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환율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오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달러 팔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달러가 1310원대까지 터치를 하는 움직임 보였는데 현 시점에서 그래도 저점을 터치하고 소폭 반등세를 보이면서 1325원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환율 변동성에 따라 우리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환 시장의 움직임까지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코스피 내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오늘 장에서 외국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외국인이 4,666억 원어치 팔자세를 외친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양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서 오늘 지수를 하방으로 좀 더 끌어내렸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환율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중소형 단에 있는 바이오 업종들 상승세를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환율이 달러 약세 흐름을 보이자 그동안 못 갔었던 이 항공주들 오늘 장에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단기 테마 내에서 1등 차지했고요. 그리고 환율 하락과 맞물리면서 유가 상승, 여기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에너지 관련주 실적 테마 내에서 1등 차지했다는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장에서는 밸류업 관련주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시장에서 이 코스피 내에서는 힘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이 돋보였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BMS에 관한 특허 기술 여기에 대한 호재성 모멘텀도 있는데 지금 건식 전근 곡장을 확보한다라는 호재성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또 언제까지 동반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업 관련주인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다 1%, 2%대에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반면에 그동안 강달러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았던 수출주들 오늘 장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자동차, 조선 관련주들 하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까지 오늘 장에서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엇갈린 흐름 보였고요. 또 바이오 내에서도 이 리가캠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다는 점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봤는데 앞으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올림픽 시즌2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줄 평하자면 전강후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장 초반에 반짝 상승했던 양지수 이내 좀 후퇴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시장 우리가 방향성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더불어서 사실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늘 시장은 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될지까지도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난주서부터 난이도가 좀 높았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간은 시장이 좀 반영이 좀 됐었고요. 오늘장 그리고 실제로 제롬 르 파월 장관이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 국내 시장은 잠깐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관망세에서 관망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좀 관망세로 하고 있는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체감이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 있어서도 금리가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일단 원론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방향성은 사실은 금리 인하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0.50을 내리느냐 아니면 25bp를 내리느냐 그 상황인데요. 실제로 50bp를 내린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0.5% 내린다고 하게 되면은 경기가 뭐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베이비 컷인가 그럼 0.25%를 내릴 것인가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받아들이면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만 기준금리를 0.5% 정도 내린다고 하면 좋습니다. 좋긴 한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작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 금요일 날 회의에 있어서 그 미국 회의에 있어서 약간은 좀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사항은 없겠지만은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장 그리고 미국 증시를 좀 표현을 해본다면 일단은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온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대학 입시로 생각을 좀 해본다면 어디에 갈지, 어디 뭐 인서울 중에서 뭐 서울대를 갈지, 고려대를 갈지, 연세대를 갈지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적표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방향성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으로 잡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달러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기존까지 국내 시장에 참여했었던 패시브 자금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신규 진입을 하게 되려면은 사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좀 관망세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섹터별로 구분을 좀 지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일단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좀 골라보게 되면은 반도체 종목은 사실은 최근에 블랙 먼데이 사태로 인해서 과매도권에 좀 진입을 좀 들어갔었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전통적인 그로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 게 그런 원인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특정 기업이 뭐 미 FDA 이슈로 인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에 좀 수급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뚜껑 열어보니까 확실한 건 아직은 없고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약간 좀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환율 자체는 좀 많이 내려가고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 시각에서
드렸을 때는 그 부분이 약간은 좀 불리함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늘 국내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떨어졌었던 이유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1등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근데 수출에 대한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실적에 대해서도 달러화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그리고 내일장을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게 됐을 경우에는 아예 지수 기여도가 낮은 종목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낮은 종목들을 선택을 하신다면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편안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거의 1년간 했을 때 6개월, 7개월간에 거의 저평가, 낮은 가격을 또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폭에 있어서 환율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잠깐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환율이 거의 1,325원 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환율에 대한 민감성을 잘 보면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블랙 먼데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기술적인 반등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은 9월을 기점으로 금리 인하의 발표에 대한 기점으로 했을 때 본격적인 리바운딩이 좀 시작이 좀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금리를 좀 민감하게 좀 보시면서 만약에 0.25%의 하락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연착륙을 시도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리바운딩도 가능하니까 그 점을 좀 바라보면서 9월 달을 좀 바라보시면서 8월 말을 좀 정리하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정말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아예 지수의 기여도가 낮은 종목이거나 혹은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거나 혹은 수출에 대한 비중이 적은 그런 업종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업종군 혼자 찾기 어렵잖아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뒤에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양하게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고 새롭게 신규 상장했던 종목도 있고 2차 전지 다양한 테마주들도 있는데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삼성전자 밑에 있는 유한양행. 원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네. 먼저 보시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의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삼성전자, SK는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종목을 좀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 중에 굉장히 또 리바운딩 좀 센 유한양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이 최근에 미 FDA에 통과가 되면서 그 부분이 시장에 좀 빠르게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거의 20%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1세대 제약기업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국내 국산 항암제 최초로 했을 때 미 FDA에 통과했었던 이슈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좀 센 상황이고요. 오늘도 거의 4%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거의 이제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이유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금리 관계도 있었겠지만은 유한양행이 전체적으로 좀 수급을 좀 끌고 가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통통 튀는 종목들, 송고가 같은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하나 두 개만 지금 반응을 좀 보여주더라도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을 좀 많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 있어서도 송고가 같이 반응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유한양행과 같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사실은 유한양행이 최근에 2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이제는 거의 이제 9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많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두세 거래일 정도의 단기적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전체적인 시각을 놓고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많이 높아졌고 최근에 좀 리바운딩이 좀 세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미 FDA 통과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4% 정도 상승 좀 보여줬었고 어제 전거래일에서도 거의 뭐 10% 이상의 종가 상승을 좀 마감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최근 유한 양행을 좀 평가를 좀 해본다면 달리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혹시나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마감 전에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종목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유한 양액이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리바운딩 폭, 반등폭 봤을 때는 너무 좀 가파르다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늦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음 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만약에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또 발표가 나오고 9월 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그 안에서 저가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종목을 좀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 유한양행은 일단은 뭐 좋은 이슈가 나와주고는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일단 관망세에서 우리가 유한양행을 좀 바라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유한양행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유한양행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저가에서 좀 올라올 만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저가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받으면서 올라올 만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도 바이오 종목. 두 번째도 바이오인가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딱 있네요. 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유한양행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비교를 좀 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 유한양행도 이거래일 동안 거의 20%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오늘 거의 18% 급등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바이오 종목들이 단기적인 수급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을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매수 자금 강력하게 들어온다. 그 기간에 자금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는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에이프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게 바이오 신약사로서 현재까지 덴마크와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에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임상 단계가 임상 1비상에 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임상 1비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거의 뭐 70% 정도는 통과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임상 2상서부터 임상 2비상까지 어떻게 또 그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임상 1상에 들어갔다는 것은 첫 삽을 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좀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술력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관건은 일단은 기술 수출을 덴마크 파마에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 덴마크 파마에서도 임상을 또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임상 스토리에 대해서는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18%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줬던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까지 덴마크 파마가 만약에 임상에 첫 삽을 푸게 된다면 보통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가긴 가거든요. 근데 그 결과치가 일단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직 한참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는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공략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인과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관망세 관점에서 차라리 다음 주 정도에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 가능하시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유한양행과 동일하게 관망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차라리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코멘트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에 굉장히 오. 핫한 종목이고 오늘 또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ENC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이제 바이오 종목으로 좀 맞춰서 공략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바이오만 실제로 맞추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돼 있는 섹터가 또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ESL을 좀 보게 된다면요. 금요일 날 상장했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금요일은 사실은 그렇게 막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었고 오늘도 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추이를 좀 지켜봤는데 오후장에 급격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ESL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오늘 기점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20% 급등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게 K증권사 차트인데 확대를 좀 해보면 지금 차트상에서 거의 2시 20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20%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아예 상한가를 간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좀 주가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서 ENCL이 좋다 이런 의견보다는 주가 회전율이 높고 거래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최근에 변동성이 높았었던 상위 종목군들 모두 다 신규 상장주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것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ESL을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려보자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위탁 생산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최근에 거의 17개 고객사랑 프로젝트를 거의 30개 정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서 매출을 잘 쌓아갔습니다. 누적 매출이 240억 정도 매출을 또 기록했었기 때문에 캐파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 좀 특이점이 있다면 상장할 때입니다. ENCL이 거의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올해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거의 역대 최대치의 지금 거래 회전율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그분이 상장할 때 거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상장 전에 핫했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청약 경쟁률이 거의 2,400대 1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상장 이전서부터 인기가 있었고 이후서부터도 거의 거래 회전율이 500%가 넘어갔었던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ESL 같은 종목들. 그래서 아예 ESL 같은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관점에서 바라보시게 된다면 아예 정말로 시초가 매수하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아예 다음날 시초가 공략하시고 나서 만약에 5%, 6% 정도 수익권에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수익 챙기시고 그리고 손절도 또 짧게 잡아야겠죠. 그 원인은 거래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놓쳐보게 된다면 지금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아예 다음날 시초가 공략하셔서 수익이 나면 수익 나는 대로 챙겨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시초가 매수 이후에 3%, 4% 정도 밀린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원칙에 맞춰서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전략을 통해서 이런 거래 회전율이 높은 종목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을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장에 아예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 ENCell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역대 최대치의 거래 회전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난이도가 정말로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아예 이 시초가에 매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트레이딩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나도 아예 시초가로 공략을 한 이후에 목표가, 뭐 손절가 등 이렇게 자세한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면서 이런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가능하신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보이시는 그 화면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 클릭하시면 앞으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 가운데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를 봐야 될지 전반적인 그런 전략들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도움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으시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대응 방법 어렵다. 참 시장에서 테마별로 수단매만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도 올라갈 만한 종목들 미리미리 타점 잘 맞추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은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에 맞춰서 우리에게 투자 전략 세워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방송 시간이 딱 50분 제한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저희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혹시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또 내일 장중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8월 달에 단 한 번도 수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 그리고 올해 내계좌가 정말 손실이신 분들은 점검을 또 받아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일 제가 장중 방송 너튜브를 통해서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여 원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내일장 방송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신규 성장주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또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빠르게 또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장중에 딱 30분만 공략하게 되면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내일 빠른 단타, 그리고 빠른 승부를 보시면서 내일장 좀 헤쳐 나가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난이도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추가적인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내일 화요일 오전 8시 50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내일 온라인 방송에서는 시초가 매매 방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그런 전략과 종목들
종목들까지도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나는 빠르게 한번 승부를 보고 싶다. 최근 시장 보시면 빠르게 승부를 보셔야 될 거잖아요. 이런 시장에 딱 맞춤 전략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내일 오전 8시 50분이거든요. 꼭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요. 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또 바이오인가요? 그래서, 네, 또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제가 앞서서 뭐 시황 말씀드릴 때 말씀 좀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금리를 내린다고 하게 되면은 섹터를 여러 가지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차입이 많은 종목들, 차입이 많은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출을 많이 빌린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섹터를 고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를 좀 해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종목들은 특징인 게 뭐냐면 차입에 대한 그리고 보통 부채 비율이 150%가 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 대출 금리도 내려가게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 호재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계속 바이오 섹터들 강조를 해드렸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에이스 해드릴 종목이 리가켄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까지도 굉장히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6월 20일 날 제가 드리고 나서 거의 30% 정도, 30% 가까이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장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임상 1A상에서 최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또 도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도 시장 흐름과 그리고 섹터에 대한 흐름과 함께 오늘장에서도 4.5% 정도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모범생과 같이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시기는 금리 인하 발표 시기 전과 동시에 거의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과 동시에 리가켄 바이오가 그 추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섹터에 대한 순환매에 맞춰서 이 종목을 골라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서도 거의 빠르게 V자 반등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8월 5일 날 지수가 빠질 때 그 다음 날 시세를 놓고 보게 된다면 거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3%의 주가 반등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목표가까지는 이미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또 상향을 또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일단 목표가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기존의 목표가보다 조금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만 원대 목표가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 추세가 좀 이어가는지 이 부분 살펴가면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일단 더 홀딩을 하셔야 되십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한 흐름을 맞춰가면서 공략하시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2K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합권 정도에 일단 머물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드리고 나서 최근에 거의 2거래일 동안 빠르게 반등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서는 고가 대비했을 때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 뭐 오후장은 조금 아쉬웠었지만 10% 정도 밀려서 마감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거의 20% 가까이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메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의 수급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다른 종목에 비교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천억,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1,200억 정도의 가벼운 종목이니까 만약에 J2K바이오로 공략을 하실 분들은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높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인 주가 상승폭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목표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익지 않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만약에 J2K바이오와 같이 시가총액이 낮고 주가 변동폭이 높고 만약에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빠르게 상승을 보여줄 J2K바이오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날 시초가도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줄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서 내일장 제가 장중 방송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2K바이오는 지금도 공략 가능하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 HAB가 있겠죠. 그래서 HAB는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일단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숙제가 계속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미 FDA의 통과가 되냐 안 되느냐 그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HAB를 공략을 하실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6개월은 기다리셔야 되십니다. 그 결과치는 미 FDA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부담스러운 부분은 시가총액이거든요. 밸류 자체가 11조가 기록을 했었고 기존의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13조까지도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자체는 현재까지 좀 부담스럽겠지만은 만약에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이 그룹이 미 FDA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또 올라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드렸었던 목표가가 12만 원대 정도인데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된다면 빠르게 올라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HAB도 다음날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AB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바이오 종목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바이오 종목의 첫 번째 전략은 금리에 대한 민감성을 좀 가지고 전체적인 수급이 바이오 종목에 최근에 쏠리고 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할 종목 섹터가 있겠죠. 바로 이제 레거시 반도체 업종들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삼성전자도 있겠지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SK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 정도의 주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달러 가치가 내려가게 된다면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당연스럽게 주가가 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전방 산업인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거의 필수제라고 좀 할 수가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계속적으로 시장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 쪽 시장 안에서는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3% 정도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점진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된다면 레거시 반도체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리바운딩이 좀 점진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다. 이거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현재 주가가 뭐 17만 원대 정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길게 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24만 원 정도는 고가 기존에 있었던 고가는 쉽게 돌파를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보다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다시피 뭐 28만 원,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몇 년 정도 보면서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AI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거의 궤가 같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도 충분히 그 가격대까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SK 하이닉스는 오늘 3% 밀리고는 있지만 뭐 크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거의 이제 개별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K웨더라는 종목이었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지수 기여도가 낮은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 변동성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었었고 하락장에 대한 시그널이 좀 감지가 됐을 때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잘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아예 개별주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종목을 드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합권 정도에서 일단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잘 요리해서 트레이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K웨더가 가지고 있는 게 시가총액이 거의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하락장이 오게 된다면 단기적 관점에서 스윙 관점으로 또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시장의 본격적인 눌림이 나올 때 최근에 오늘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금일장도 그렇고요. 조금 지지부진할 때는 이런 종목들도 리프레시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이 충분히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우리가 이용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하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전략은 제가 내일장 장중 방송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오셔서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들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각 종목마다 각각의 맞춤 전략들 제시해드렸거든요.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가능하신데요.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된다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 통해서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 속에서 금리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종목들 지수가 상승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는 종목들까지도 받아볼 수 있고요. 나는 이런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받아보고 싶다.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나는 상승 나올 만한 종목들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이데일리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꼭 한번 시장에 대한 전략도 받아보시고요. 또 저희가 내일 오전 화요일 오전 8시 50분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시초가 매매 비법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닝 가능한 종목들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올림픽 종목 도대체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장에서도 바이오 종목들. 오늘도 기승전 바이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계속적으로 바이오 종목을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거시적인 투자 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우리가 뿌리를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여러 가지 테마주들 많습니다. 전기차 테마주들,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포비아로 인해서 관련한 테마주들 많이 널뛰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길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길게 갈 수 있는 전략은 종목이 아닌 섹터를 잘 골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금리 인하에 맞춰서 바이오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IMBDX라는 종목이고요.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암정밀 진단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난 4월 달에 상장을 보여줬었죠. 근데 4월 달에 상장하기 전에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거의 2,600대 1을 기록했었거든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던 종목이다. 이거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현재 시가총액이 2,900대 1을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현재까지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좀 없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결국에는 현재까지 HAB나 아니면 유한양행 아니면 알테오젠과 같은
굳건하게 시가총액이 높은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BDX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흐름에 맞춰서 공략하시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섹터별로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진단을 하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진단에 맞춰서 임상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인 수급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아마 INBDX가 최근에 흐름 자체가 조금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흐름을 맞춰가면서 공략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INBDX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장 시초가도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좀 해드려 보자면 24,000원, 25,000원대 좀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약간 좀 눌린다고 했을 때는 18,000원대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것에 맞춰서 좀 따라가시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BDX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좀 가능하되 내일장 제가 또 장중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올림픽 종목으로 INBDX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두 번째 혹시 들고 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같은 바이오 섹터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바이오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동사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시밀러 제품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생산을 들어가게 된다면 파마 같은 바이오로직스 파마 같은 경우에서는 그 매출의 80% 이상을 가져가게 되고요. 거기서 10% 내지는 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와 프레스티 바이오 로직스 이 스토리를 잘 읽어가시면서 공략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시초가 공략 가능합니다.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 목표가는 16,000원대 기존에 이제 전고점 부근이죠. 그래서 이 16,000원대 공략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손절가도 12,000원대 조금 넉넉하게 잡아가면서 이 종목도 공략 가능하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전략을 내일장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 두 종목이나 드렸는데 저희가 또 방송 시간이 또 지금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50분 제한된 시간으로 모든 시장에 대한 방향성 더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하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들을 수 있을지 한 번만 더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고요. 실제로 쉽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우리가 매매 전략에 있어서 봤을 때는 많이 혼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몇 프로를 내릴까? 그렇게 된다면 몇 프로 올리는데 내릴까 올릴까 그런 상황도 있겠고, 만약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어디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법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8월달 주식 투자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실 분들, 그리고 매일과 같이 승부 보이는 종목으로 따라가실 분들은 내일장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시장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과 앞으로 시장 같이 대응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바로 가능하신데요. 지금 화면처럼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 통해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간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 미리
미리미리 챙겨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까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링크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장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